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유타입니다. 월말이 되었으니 구독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월간 나유타 11월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추후에 일본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도쿄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 한국인이 적고 최소한의 인프라 있으면 적당히 살기 좋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소도시의 기준이 몇만 명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적은 곳은 정말 시골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한국분들 처음에는 다들 소도시 살아도 불편해서 결국 대도시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리모트 워크를 하는 분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피스에 출근해서 페이스투페이스로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영업직이 아닌 분들은 다 리모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인력난이 심해서 리모트 워크가 없는 회사로는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코로나 이후로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나이타님이 느끼기에도 일본 사회 초년생들이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겪는 것 같나요? 일본 남자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처럼 징병이 없기 때문에 22살에 사회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풍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일본이 서민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중산층이 너무 탄탄합니다. 일본의 사회 초년생들은 중산층, 부모님의 힘을 빌려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여행 관광국으로 유명한데 각 지역마다 특징이 어떤지 간략하게나마 알고 싶습니다. 일본은 도도부연이 너무 많아서 지역을 특정해 주시지 않으면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본의 문화 관광지를 보고 술 문화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칸사이 지방의 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가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 제1위의 경제도시의 랜드마크를 보고 싶거나 면세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칸토 지방의 도쿄를 추천합니다. 일본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살다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나유타님 주변 케이스나 들으셨던 케이스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결국 일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일본 사회에서 주변인이 된 외로움, 수년간 지내면서 진지한 만남을 가지는 파트너가 없는 것, 매주 주말 친한 친구와 술 마시는 한국이랑 다르게 대부분의 쉬는 날을 친구보다는 가족과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일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등이 이유가 되겠네요. 일본 여행하기에 좋은 시기와 꼭 피해서 가야 할 시기가 있다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일본에 공휴일이 몰려 있어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는 골든위크가 있는데요. 이때는 일본인들도 관광지에 너무 많기에 피하시는 게 좋고, 일본에 여행하기에 좋은 시기는 직장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바쁘고 선선한 11월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안 좋은 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벌레 같은 것들이 많고 크다는 것인데 나유타님 한국과 비교할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벌레가 많다는 건 역시 도심에 조그만 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히 집에 들어와서 폐를 끼치지는 않아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바퀴벌레는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너무 커서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일본 신사에서 모시는 신들이 고구려백제 신라 출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신사에 가시게 된다면 일본인들에게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일본 신사에서 모시는 신들 중에 삼국시대 왕족이 꽤 있는데요. 관동은 모르겠지만 후쿠오카 쪽에는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라는 게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기보다 그 영혼을 기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별 생각이 없네요. 현재 카지노 업계에서 근무하면서 일본 고객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일본 여성분들과 사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여성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우연히 일본 여성을 만나게 돼서 사적으로 얘기하면 지하철에서 만난 일본 여성분들은 대화를 안 이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일본 문화와 관련이 있나요? 일단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최대한 정숙해야 하는 문화이기에 난파의 장소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회계사인데 혹시 일본에서도 미국 회계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회계사에 대한 처우나 시선 등이 궁금합니다. 회계사는 일본에서도 한국만큼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사람과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스몰 토킹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본에 관심이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일본 드라마 고쿠센이나 프로포즈 대작전을 좋아해서 일본어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20, 30대들은 대부분 아는 드라마여서 어느 정도 대화가 잘 이어지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자기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반겨주지 않는 곳은 없겠죠?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일본의 소도시는 여행하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대도시권도 여행하고 싶지만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여행하기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혼자서 소도시를 여행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있다는 걸 신기하게 보며 반겨주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 회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면 소도시 여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일본어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보니 반겨주는 것도 별로 없고 한국 사람인 것도 안 들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도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 대학교에 입학하고 알바할 시 추천하는 알바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본에서 취업하실 거면 무조건 카페의 카운터를 추천합니다. 취업 면접 때 스타벅스나 탈리스 같은 카페에서 일한 경험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젊은 세대가 고객과 대화를 못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워홀을 소도시 쪽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홋카이도 지역 생각 중입니다. 워홀 목적이 돈, 연애는 일단 아닙니다. 홋카이도가 소도시인가요? 지금 찾아보니 인구가 505만 명이나 있는 대도시네요. 1년 정도 일본을 느껴보실 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홋카이도는 계속 살고 싶은 지역 1위, 음식이 맛있는 지역 1위, 관광 가고 싶은 지역 1위 등등 선호도 랭킹에서 아주 높은 순위인 지역입니다. 대학생인데 자매대학이 일본 쪽에 있어서 교환학생이나 편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공은 스포츠 재활이라 트레이너나 운동 처방사로 진로를 결정할 것 같은데 일본은 한국에 비해 헬스 문화가 비교적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근육의 미용적 가치도 낮게 평가도 들은 게 있어서요. 나유타님도 헬스를 즐겨하신다고 알고 있어서 관련 조언 듣고 싶습니다. 트레이너나 운동 처방사 일본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헬스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한국처럼 패션 근육을 위해 헬스를 하는 분들이 비교적 적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아마 한국보다 헬스장의 숫자는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 목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본 사람들은 목욕과 사우나를 좋아하기에 해당 시설이 있는 헬스장을 계약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낍니다. 일본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알바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많이 하는 알바라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력난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알바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대졸은 취업 시 관련 전공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전공 쪽으로 취업하기에는 많이 어렵나요? 학력이 낮아서 경쟁률에도 많이 밀린지 궁금합니다. 초대졸의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자체가 전공과 무관하다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한국과 똑같이 회사의 모집 요강에 지원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인력난이 있어서 대기업이 아는 이상 경쟁은 한국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일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디서 보신 내용으로 질문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 해외로 잘 안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에 벗어난 감이 있지만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힘드시거나 외로우실 때 읽고 도움받았다거나 힘이 되었다 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은 제가 잘 읽지 않아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장인어른에게 자주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와이프가 제 모든 걸 해결해 주었네요. 일본 여성분이 한국 남성분이랑 결혼한다면 한국 남성분의 성을 따르나요? 나유타님의 아내분이 결혼하시고 나유타님의 성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일본인과 결혼했을 때에는 남편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혼인했을 때는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요. 종종 일부러 외국인 남편 성으로 바꾸는 일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결혼한 후에도 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유타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인,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했을 때 성공하기 어려움이 있어 경제벌이로 인한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한일 부부 중에서도 이혼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나유타님 생각이나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국어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일본어까지 능숙하다면 일본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국인이기에 성공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벌이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한일 부부는 제 주변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부부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돈이 없다고 해도 외국인 남편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혼을 생각하는 상식밖에 일본 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매번 이렇게 월간 나유타 컨텐츠에 참여해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수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댓글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세요. 마타네.